6번 얘기해볼게. 자, 일단은 이 질문은 커머셜 에어플레인스에 대한 얘기였어요. 상업 민간 항공기, 그렇죠? 민간 항공기는 도로처럼 비슷하게 규칙이 정해져 있는 항로를 이동합니다. 그래서 similar to road라고 하는 표현. 자, 이번에 그 항로가 도로랑 유사하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규칙들이 있느냐? 폭도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고도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오른쪽으로 가는 거와 왼쪽으로 가는 거 서로 반대 방향으로 오는 그 항공기들은 서로 분리되게끔 그 이동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separate traffic moving이야. 이 부분이 중요했고, 그래서 상하 간격도 정해져 있어서 위에서는 공항을 지나가고 아래에서는 그 밖에 다른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 4번이 또 중요하다고 했죠. 4번에 어떤 내용이 중요하느냐. 자, 일단 에어 트래블은 비행기로 하는 여행은 롱 디스턴스를 커버하고 있어요. 그치? 장거리죠, 당연히. 우리가 뭐 차로 이동하고 자전거로 오토바이로 이동할 수 있는 건 비행기 타지도 않는데 비행기를 일단 탄다는 거는 롱 디스턴스를 커버하고 있죠. 자, 근데 뭐와 함께 short period of intense pilot activity, 고강도의 조종사의 활동. 굉장히 짧은 시간 언제죠? 이륙할 때랑 착륙할 때, 그죠? 막 이런 바 같은 거 올리잖아. 그래서 엔진 막 부스터를 하잖아요. 그렇게 고강도로 조종사가 운전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고도를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높은 고도에서 장시간 동안 가게 되죠. 그죠? 장시간 동안 갔을 때는 롱 페리오드가 되고 그 시간 동안에는 저강도로 쭉 일정하게 운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장거리 비행을 할 때 조종사가 어디에 더 집중을 하느냐? 장거리 비행을 할 때 그 근처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 다른 비행기를 탐색하는 거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지, 아니면 내가 운전하고 있는 지금 내 비행기를 탐색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지. 그치? 근데 어디 더 많이 투자한대요? 자신이 운전 중인 비행기 상태를 체크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쓴대요. 그 이유는 일단 비행기와 비행기가 서로 충돌해서 나는 사고는 보통 공항에서 많이 일어나고, 위에 하늘에 떠가지고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이동할 때는 비행기 자체, 운전이 되고 있는 비행기 자체의 malfunction, 오작동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을 해줘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러한 비행기 자체 내의 오작동으로 인해서 결국 사고가 나기 때문에 운전 중인 자신 비행기의 상태를 평가하고 체크하는 데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과관계로 연결해 주시라고요. This is because collision 충돌이라는 뜻이고 crash라는 단어랑 동의어입니다. 자, 이것은 왜냐하면 바로 between aircraft, 항공기 사이의 충돌은 보통 어디에 일어난다? 주변, 공항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surrounding, 주변에. 반면에 due to aircraft malfunction, 오작동. 자, 비행기 오작동 때문에 생기는 충돌은 tend to occur during, 장거리 비행을 하는 동안에 발생하죠. 괜찮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거 썼나요? 여기 이거 제목 써져 있는 친구 수급만은 다 썼어요. 근데 그 영상 봤던 친구들, 안 쓴 친구들은 한번 써주세요. 자, 다 한 친구들은 그 15-1 지문 꺼내주시면 돼요. 21번 지문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지문 쓰시고, 자, 21번의 지문 백그라운드 하겠습니다. 맨 앞에 쓰여져 있는 문장의 주어가 크라우드 펀딩이에요. 그죠? 크라우드 펀딩은 뭐냐면 일단 펀딩이 들어갔지. 그럼 돈과 관련된 거예요. 돈과 관련된 거. 자, 어떤 뭐 스타트업이나 어떤 처음에 초기에 시작하는 회사 CEO가 자기 회사나 회사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받을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한정적인 어떤 한 회사한테만 돈을 그냥 계속 자금 조달을 받는 게 아니라, 야, 우리 회사 이런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할 건데 나중에 니네 우리 회사랑 파트너 될 생각 있으면 니네가 투자 좀 할래? 하고 투자자들을 잡아내는 거지. 그치? 자기가 고르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쌈짓돈을 다 꺼내게 해서 그 여러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자금 조달로 쓰는 게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일단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야 잠깐만. 미안해 얘들아, 지운 줄 알았는데 안 지워놨네. 여기 얘들아, 선생님 여기는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는 9개 중에서 3개 나오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지금 구모 11개 지문이랑 교과서 2과가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먼저 파는 건 아닌 거라고 본다. 알겠니? 그리고 이 지문은 내용 파악 위주로 문제가 나올 것 같고, 여기서 막 되게 어려운 막 어법 문제나 서술형 문제가 출제될 것 같진 않아. 1학기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일단은 비중은 모의고사랑 2과 교과서에 넣고 13, 14였나? 13, 14에 3번까지 우리 했던 1차 있지? 그 하루 독해까지 열심히 하시고 뒤에부터 남는 시간 쪼개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되고, 파이널 테스트에는 문제 넣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크라우드 펀딩이 키워드. 한글로 정리해볼게. 웹사이트나 온라인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게 중요해, 자금을 모아서 프로젝트 자금을 마련하는 거야. 해석할게. 자, 크라우드 펀딩은 굉장히 새롭고 그리고 더 협력적인 방식입니다. To secure funding for a project.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롭고 협력적인 방식이에요. 당연하지. 여러 사람들을 끌어모으잖아.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니까 당연히 collaborative way가 맞는 거지. 뒤에 있는 secure 체크하고 확보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확보하다. 펀딩은 그냥 명사화 시켜가지고 자금 조달이라고 해석하자. 자금 조달. 지금 조달이 뭐예요? 자금 마련. 뭐 이 정도면 괜찮겠죠? 주제네. 주제야. 크라우드 펀딩.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결국에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고 마련할 수 있구나. 그치? 방식이 되겠네. 하나의 방법이 되겠어요. 주제. 자, 크라우드 펀딩이 can be used in different ways.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대요. 예를 들면 such as requesting donations for worthy cause. worthy. 가치 있는 대의나 명분. 가치 있는 대의 명분? 뭐 한번 예를 들어볼까? 학교를 짓는 거야, 아프리카에. 혹은 뭐 수도를 만들어주는 거야, 수전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거 어때? 굉장히 가치 있는 명분 아닙니까? 그죠? 이런 방식도 있대요.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아프리카든 어디든 간에 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지역에 가가지고 가치 있는 대의 명분을 위해 도네이션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 또야,
근데 사실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Generating funding for a project. 왜냐하면 1번의 crowd funding을 우리가 정의할 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화자가 조금 더 크라우드 펀딩을 정리할 때 and 뒤에 있는 부분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결국 프로젝트의 자금 마련을 위해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여자들, 공헌자들, 당연히 돈 낸 사람들이겠죠. 자금을 같이 마련했던 기여자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을 generating, 생성하고 만드는 방법. 근데 이 기여자들은 이후에, 대니 이후에란 뜻인데 얘는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이후로 할게. 부사니까 이후. 그 이후에 기여자지만 지금은 이 프로젝트에 기여한 기여자지만 나중엔 이후에 becoming partners in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에 뭐가 되는 거야? 파트너가 된대요. 나중에는. 그죠? 파트너가 된. becoming은 현재 분사, 그리고 앞에 있는 requesting과 그리고 and 뒤에 있는 generating은 such as라고 하는 전치사의 동명사로 쓰인 거죠. 얘는 동명사, 얘는 현재 분사. 그래서 얘는 형용사 취급인 거고 전치사 뒤에 얘는 명사 취급인 거야. 어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요. 일단은 그래도 알아두세요. 갑니다. 자, 본질적으로 말해서 essentially 본질적으로 이 크라우드 펀딩은 융합이야. 융합. 뭐랑 합친 융합이래. 소셜 네트워킹이랑 and 벤처 캐피탈리즘이랑. 당연히 펀딩이 들어갔으니까 캐피탈리즘, 자본이 들어가는 게 맞고, 그지? 벤처, 기업 자본주의, 기업에서 일어나는 돈놀이, 돈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기업 자본주의, 벤처 자본주의와 소셜 네트워킹. 얘들아, 여러 사람들 끌어들이는 거지, 그치? 사람 간의 자금 조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킹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소셜 네트워킹이랑 벤처 자본주의의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융합. 퓨전. 4번이 좀 긴데요. 한번 가볼게요. 자, in just the same way as, the same way as, the same as가 있네요. the same as. 뭐뭐와 동일한이란 표현입니다. 뭐뭐와 동일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느냐? 여기 to로 날 거예요. 어법 문제가 나온다면. 보통 맨날 이렇게 다. the same as 자리에다가 to를 써가지고 way나 심지어 way까지 있어요. way to 이렇게 또 착각한다고 해오나, 그치? 자, 근데 way가 뒤에 to를 달고 왔을 땐 to 부정사가 와야 돼. to 전치사가 아니라. 일단 그래서 to가 오면 안 되고 the same은 as와 전치사 as와 짝꿍이다. 해석은 뭐뭐와 동일한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랑 동일한 방식으로 in just the same way as social network. social network가 have 다시 썼대. 다시 The conventional rules about 전치사 있고 전치사 뒤에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까지 있네요. 그죠? 그러면 in just the same way as 이하가 other까지 each other까지 끌고 온 거예요. in부터 other까지 가로 묶고 이 전체 문장의 주어는 crowd funding이고요. 그리고 동사가 has가 되는 겁니다. 해석해볼게. 사람들이 each other, 서로 how, 어떻게 communicate,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interact with,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아주 conventional, 전통적인 그러한 규칙들을 소셜 네트워크가 다시금 썼대요. 다시금 새롭게 한번 다시 재정의한 거야. 다시금 쓴 그런 방식과 동일하게 이 크라우드 펀딩도 어때요?
뉴야 뉴, 너브 새로운 방식이잖아, 그치? 소셜 네트워크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 크라우드 펀딩도 다양한 변형의 형태와 다양한 방식으로 has the potential to rewrite the rules. 온 뒤에 있는 것에 대한 규칙을 다시 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대요. 다시, 자, 어떤 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셜 네트워크도, 그치? 뭐 지금은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지 오래됐지만, 처음에 생겼을 때 소셜 네트워크가, 우와, 사람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의사소통하고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소셜 네트워크가 형성됐구나. 이런 플랫폼이 있구나. 우와, 신세계다. 뭐 인터넷을 포함하여, 그죠? 이렇게 다시 리리튼 한 것처럼 크라우드 펀딩도 다양한 방식으로 아까 2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형태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돈에 대한 얘기고 기업에 대한 얘기니까 비즈니스와 그리고 다른 프로젝트가 미래에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건지 get funded, 어떻게 자금을 얻을 건지에 대한 규칙을 다시금 한번 rewrite, 다시 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크라우드 펀딩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업과 프로젝트가 미래에 자금을 어떻게 끌어올지에 대한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고. 그쵸? 그래서 중요한 문장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내용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variation, 변형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모든 변형으로, 즉 다양한 방식으로의 크라우드 펀딩이 되겠죠. 뒤에 있는 to rewrite 형용사 용법으로 potential 잠재력 꾸며주고 있고, 여기도 역시나 전치사 있기 때문에 how라고 하는 의문사 business and other project 주어 다시, get funded가 동사 다시, 의주동으로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아덜은 당연히 뒤에 복수 명사 와요. 아덜 복수 명사, 그죠? 어나덜 프로젝트 할 수는 없잖아요. 그지? 왜냐면 여러분들 그 워크북에 어나덜, 아덜 이거 나와가지고 디아덜 어떻게 구분하냐고 계속 질문이 나왔길래, 보통 어나더는 앞에 원 언급하고 나서 어나덜 언급해요. 그죠? 뭐 3개든 4개든 상관없어. 근데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나머지 디 아덜스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쵸? 혹은 원, 어나덜 안 하고 그냥 디 아덜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썸은요 그냥 아덜스. 그치? 아덜은 그냥 아덜로 못 써요. 그냥 아덜 이렇게 쓰일 수 없어. 아덜 뒤에 꾸며주는 복수명사가 있거나 아니면 아덜 자체가 복수가 돼야 돼. 그래서 아덜스 아니면 아덜 복수명사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 알았어? 자, 계속 가볼게요. 크라우드 펀딩은요, can be viewed as, viewed, regarded, 그죠?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뭐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 밑줄 칠게요. The democratization, democracy 뭐야? 민주주의죠. 그쵸? 예, 민주화가 되겠네요. 비즈니스 파이낸싱의 민주화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 왜 갑자기 생뚱맞게 민주화가 나왔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떤 단어로 비유적인 표현했을 때는 당연히 함의출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함의. 자, 왜 민주화라고 얘기했느냐? 위에 올라가 봐봐. 이미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여러 번 제공했어요. 뭐 이거는 내가 설명을 해서 써드린 거지만 결국 협력적인 방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지? 혼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화랑 연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내용 전개가 딱 나왔지. 결국 민주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인 거죠. 씁니다. More people. 여러 사람들이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다 참여될 수 있어요. 참여 혹은 관여. 같은 표현 또 뭐 있어? 비인게이지드라는 표현도 있어요. 얘들아 이거 뜻 모르면 또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고 해석 안 될 때 있어. 은근 선지에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석 못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 곤란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민주화라고 묘사를 해준 거구나. 갑니다. Instead of restricting capital sourcing, capital 자본이란 뜻이지 여기선 자본으로 쓰였어요. 돈. 캐피털이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수도란 뜻도 있고 대문자란 뜻도 있고 그치? 자본이란 뜻도 있고 그 문제가 자꾸 나는 신경 쓰이네. 1학기 중간고사에 나왔던 문맥 어휘 밑줄 치고 틀린 거 고르세요. 분명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모의고사에 나올지 교과서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요즘에 계속 이 지문에서 보니까 자꾸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와. 느낌에, 내 느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뜻 말고 다른 의미로 쓰여지고 이 본문이랑 다른 거 찾으세요. 외국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단어들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instead of restrict 한정시키고 제한시키는 단어라서 해도 동의어 정리해드릴게요. allocation 할당이란 뜻이죠. 할당. 볼게요. 그러니까 자본 출처, 자본 조달, 자본 출처, 그리고 자본의 할당을 to a relatively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고 고정되어 있는 소수에게 한정시키는 거 대신에 즉 무슨 얘기냐 크라우드 펀딩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자금을 조달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기업, 우리한테 돈을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나마 괜찮은 뭐 중소 정도? 그런 기업만 딱 잡아. 그 사람한테만 돈을 받게 되면 그 회사 망하면 우리 어떻게 돼? 당장에 돈 구할 데 있어요? 프로젝트 막 지금 실행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안 되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굉장히 작고 소규모의 혹은 지정되어 있는 그 기업에 그 소수에게만 이런 자본 조달이나 할당을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 민주적인 방식 어떤 방식이죠?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이 empower 권한을 부여해주죠. 모든 사람들 아까 뭐라 했어? 민주화라며 인터넷만 연결할 수 있으면 돼. 다 참여할 수 있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까? To access both the collective wisdom, 집단적인 지혜와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의 쌈짓돈. 그죠? 자금 조달 받아야 되는데 뭐 자금 조달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픽스드하고 스몰한 마이너리티 얘네들은 좀 큰 데겠지 중소기업 뭐 이 정도 되는 데겠지 그지 이 여러 사람들의 돈을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지만 한 군데는 한정적이잖아 근데 얘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라서 여러 사람들의 쌈짓돈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한 번에 큰 돈을 한 사람이 다 줄 수 없으니까 후 이하인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모이면 당연히 집단적인 지혜가 생길 수 있죠. 여러 사람들의 머리가 있으니까 야 당연히 내가 프로젝트 하는데 영서랑 은수랑 채원이가 나한테 자금 조달을 해줬어. 내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 조달을 했거든. 그럼 니네가 인터넷으로 이용해가지고 내 스타트업 회사에다가 자금 조달을 했어. 그럼 니네가 그냥 나한테 자금 조달하고 관심 끄겠니? 안 끄지. 돈을 투자했는데 당연히 뭐 하겠어? 관심을 갖겠지. 그러니까 집단적인 지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해주거나 첨언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집단적인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법 갑니다. empower라는 단어는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한다 라는 이 자리에 to access 선생님 accessing은 안 돼요? 뒤에 목적어도 있는데요. 능동의 accessing 뭐 의미상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기는 목적격 보호 자리 fix잖아. 투부정사 fix라고 했잖아요. allow 목적어 뒤에 ing 씁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야. empower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뒤에 connect가 또 나와요. 이때 쓰인 connect는 그냥 자동사로 쓰인 거고요. connect to 이건 뭘로 쓰인 거야? PP 형태로 쓰인 거야. 해석할게 다시 해석할게 잘 봐. 자, 자본 출처나 자본의 할당을 비교적 작고 고정된 소수에게 한정시키는 것 대신에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또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의 쌈짓돈과 집단적인 지혜 둘 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얘는 스타트업 CEO가 될 거고 얘네들은 자금을 조달해주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해됐지? 그치? 당연히 인터넷을 서로서로 연결하니까 이 앞에 있는 everyone은 인터넷을 연결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른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넷상에 접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집단적인 지혜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쌈짓돈을 뭐 할 수 있는 거야? 얻어갈 수 있는 거죠.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게 바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해요. 뒤에도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라서 밑줄 칩니다. 동의어적인 표현 이제 정리할게요. 얘 rather than입니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뒤에도 ing 올 수 있어요. restricting 똑같이 restricting ing 옵니다. restrict, limiting, 또 restrain이란 단어가 있죠, 여러분. 이런 단어로 당연히 선지에 혹시 이제 내용 설명에 선지가 나왔을 경우 변화돼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confine 얘도 한정시키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confining, restraining 이런 표현이 restricting 대신해서 쓸 수 있다. connect to 뭐야? 인터넷에 접속하다. 얘는 접속하다. 얘는 접속된. 좋아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크라우드 펀딩이 여기다 안 할래. 그러면 위에다 올라갈게. 여기다 할게. 크라우드 펀딩. 새로운 자금 조달 방법. 더 많은 사람들, 기업, 자금 조달에 참여 가능.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놓으면 한눈에 이 지문의 전체적인 개요도가 보이겠죠, 그렇죠? 아웃라인이 잡힐 수 있으니까. 제목 한 문장 정리해 볼게요. 제목. 새롭네. 그치? 혁신적이야. innovative. secure funding. 그게 뭔데? 크라우드 펀딩. secure. 확보해. 확보한다는 얘기는 뭐야?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는 얘기지? 그치? insure. 다 했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이 질문을 대체제냐 보완제냐, 핸드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디바이스 중에 핸드폰이랑 그 태블릿이 있잖아요. 패드. 그쵸? 근데 그 두 가지가 서로 대체를 하는 대체제냐 아니면 서로 보완을 해주는 보완제냐 뭐냐? 갑니다. Are the different types of mobile device? 모바일 디바이스. 다양한 유형의 모바일 디바이스, 즉 스마트폰이랑 그리고 태블릿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과연 substitute, 대체물인가? or complement, 보완물인가? 대체제냐? 보완제냐? 한번 알아볼까요? Let's explore this question. 1번과 같은 질문을 한번 탐구해 봅시다. 어떤 방법으로? By considering. 고민 한번 해봅시다. The case of 마델라인과 알렉산더, 이 두 명의 이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유저들을 한번
살펴보자. 얘네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서 질문을 탐구해보죠. 자, 일단은 마들라인에 대한 얘기. 마들라인 uses 그녀의 타블렛을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take notes in class. 수업 시간에 뭐 하려고? 필기하려고. 나처럼. 필기하기 위해서 태블릿 사용한대요. 그쵸? 좋아요. 마들라인은 태블릿을 필기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자, 이러한 필기는 synchronize 할 때 sync입니다. sync. 동기화하다라는 뜻이에요. 동기화하다. 근데 be synced to라고 쓰였으니까 동기화되다. 어디에 동기화되다. 요즘엔 다 기기끼리 서로 동기화되잖아요. 그죠? 기기. 자, 이러한 필기가요. 그녀의 스마트폰에 무선으로 동기화되죠. 뭘 통해서? Via cloud computing service.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통해서 선이 없어도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동기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들라인이 뭐 할 수 있게 해줘요? 집으로 가는 길에 그녀 핸드폰으로 아까 태블릿으로 필기했었던 그 필기를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그지? 그렇게 해준답니다. allowing 분사 구문으로 쓰였고 뒤에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 마들라인이 그녀의 필기를 핸드폰으로 on her phone 그녀의 핸드폰으로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게 해준대요. 아, 그렇구나. 내용 정리 좀 해볼게요.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래도 좀 체크를 하셔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필기 하려고 뭐 이용했어요? 태블릿을 이용했죠. 태블릿의 기능 중 필기가 있었던 거고, 근데 그 태블릿으로 필기했던 필기 내용을 핸드폰으로 본 거잖아요. 그쵸? 핸드폰으로 봐서 더 효율적이게 됐네? 더 큰 기능을 가지게 된 거죠. 그죠? 동기화라는 더 큰 기능으로 우리가 그 필기 내용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은 대체제일까 보완제일까? 자, 얘네들은 보완제예요. 태블릿으로 필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거를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끔 동기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통해서 나는 더 효율적으로 핸드폰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태블릿으로 했었던 거를 핸드폰으로 보게끔 해준 거잖아. 더 큰 기능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든 거니까 서로 보완해주는 관계예요. 대체제는요? 예를 들면 이런 게 대체제야. 핸드폰으로 여러분 뭐예요? 단어 찾아요. 유튜브 봐요. 이메일 써요. 태블릿으로요? 가능해요. 이런 게 대체제야. 핸드폰 없어? 그럼 태블릿으로 해야지. 이게 대체제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떠한 걸 하려고 했을 때 그게 없으면 다른 거를 쓸 수 있을 때, 그런 상황일 때 대체제입니다. 알렉산드라 볼게요. 알렉산드라가 그런 경우입니다. 선우야. 자, 알렉산드라 사용해요. 두 개 다 사용해요. 폰과 태블릿 다 사용해요. 근데 뭐 할 때? To surf the internet. 인터넷 서핑할 때, 그리고 write 이메일 쓸 때,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체크할 때 둘 다 쓰잖아. 핸드폰 없으면 태블릿으로 쓰잖아. 둘 다 기능이 똑같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대체제야. 기존, 기능, 서로, 대체. 이렇게 쓰면 조금 더 이해되겠네. 기존에 갖고 있는 서로의 기능이 서로 유사해서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거지. 그쵸? 자, 이 두 개의 디바이스 둘 다 both of는 복수예요. allow 동사. 알렉산드라가 뭐 할 수 있게 해줘요? 온라인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대요. 그죠? 핸드폰이고 태블릿이고 둘 다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게 해주죠. When she's away from her desktop computer. 집에 있는 이따만한 엄청 탱크 같은 컴퓨터 앞에 있지 않을 때는 당연히 휴대용의 태블릿이나 핸드폰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For 마들라인. 그럼 마들라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해볼까요? 마들라인도 스마트폰이랑 태블릿을 둘 다 사용하죠.
근데 마델라인이 스마트폰이랑 타블렛을 사용한 그 두 개의 속성은, 이 두 개의 디바이스에 대한 관계의 속성은 바로 뭐예요? 보완제예요. 보완물이에요. 얘는 서로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필기 내용을 동기화라고 하는 걸 통해서 폰으로 볼 수 있었잖아요. 이 필기 내용은 어디에 있었던 건데? 원래 태블릿에 있었던 건데, 태블릿의 필기 내용을 동기화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폰으로 다시 리뷰할 수 있어요. 좀 더 효율적으로 더 큰 기능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동기화라고 하는 그 기능을 통해서. 이게 보완제라고요. 자, 그녀는 나왔다고. Greater functionality 박스죠. 그녀는 뭐를 얻었어요? Out of her two devices. 이 그녀의 두 가지의 디바이스 중에서 여기로부터 디바이스들로부터 더 큰 기능을 얻었대요. 더 큰 기능을 얻었습니다. When they are used together.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돼야 돼? 함께 사용돼야 돼. 함께 사용될 때 더 큰 기능을 얻을 때, 그때 뭐라고? 보완제. 연결해놔. 자, 이제 알렉산드라 다시 봐. 내가 뭐 계속 상황을 설명하면서 부연 설명해서 이미 대체제랑 보완제가 잡혀 있겠지만, 알렉산드라는요 뭐예요? 대체제래요. 알렉산드라는 대체제예요. 왜냐면 두 개의 기존 기능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 볼게요. 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둘 다 얘네들도 보스지? 보스 A and B니까 fulfill 이행합니다. 수행해요. 실현합니다. 그죠? More or less 어느 정도 the same function. 알렉산드라의 일상생활에서 the same 동일한 기능을 이행하고 실현하죠. fulfill. 자, 그럼 밑줄 쳐. 여기 문장이 얘들아 요거 대체제랑 연결을 하면 되는데 지금 지문이 페이지가 달라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해석에다 할게. 자, 거의 같은 기능 수행. 밑에다 뭐라고 쓸 거야? 대체제라고 써. 자, 이러한 경우는 illustrate,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뭐를 보여주다, 증명하다 뭐 이런 뜻이죠. 자, 뒤에 있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 11번 제일 중요해. 7번이 제일 중요해. 7번이 완전 중요해. 자, 어떤 역할을 보여주고 있냐면 대체제 그리고 보완제. 이거는 그럼 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치? 이 사람의 행동이 인터넷을 서핑하는 건지 아니면 이메일을 쓰는 건지, 그치? 아니면 동기화시켜가지고 필기 내용을 폰으로 이동해가지고 보는 건지에 따라서 두 기기가 뭐가 될 수도 있고 대체제가 될 수도 있고 두 기기가 보완제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야. 그 중에서도 이 부분. 소비자의 행동. 개별적인 소비자의 행동이 행하는 역할. 그게 소비자의 행동이지 뭐. 소비자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뭐 할 때? In determining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goods or services. 자, 두 개의 상품, 두 개의 물건이 되겠지. 아까 디바이스 뭐 있었니? 뭐 있었어? 폰이랑 태블릿처럼. 예시로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아니면 뭐 서비스. 다른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두 개의 굿즈나 서비스 사이의 그 관계의 속성을 결정하는 데는 그 디바이스나 굿즈나 서비스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요. 뭐뭐에 달려 있다 이런 표현 쓸 때 behavior 이런 단어 들어가겠지. 그치?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이 뭐 상품 디바이스, 여기는 굿즈 서비스 나왔는데 디바이스도 상관없어. between two devices. 그치? 얘 사이에 뭐가 중요해? 관계의 속성. 그치? 두 개의 관계의 속성. nature 속성이래. 속성, 특성. 여러분들 부동산으로 알고 있는 property, 재산 했잖아. 시험에도 있었잖아. property. 또
속성, attribute란 단어가 있어. 속성, 특성이란 뜻이야. 또 quality, 뭐 품질,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특징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네이처 대신해서 패러프레이징 될 수 있어. 요약문의 형태 만약에 나오면 네이처 대신해서 이런 단어 쓰겠지. 선택지에, 그치? 그럼 개별 소비자의 행동 예시로 내가 설명해 볼게. 뭐 했는데? 수업 중 필기나 필기 내용 서로 동기화시키는 거. 그지? 두 번째는 뭐야? 온라인 서비스 접속. 이건 뭐고? 보완. 얜 뭐고? 대체. 그치? 한 문장 정리해볼게. 이제 그러면 자, 한 문장 정리할게. 무엇이 deter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devices. 무엇이 두 개의 디바이스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는가? 빨리 정답해야지. 정답 써. 뭐요? 뭐요? 답. answer. 답. 소비자의 행동. 그치? 얘들아 34번에 3번 문장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자 갑니다. 아 키워드 뭐야? attitude. 태도야 태도.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너에 대한 태도는 뭐니? 이 주제에 대한 너의 태도는 어때? 자, 여러분들의 이 태도가 형성이 되려면 네 가지의 메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요소가 필요하냐? 태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네 개의 메인 구성 요소. 첫 번째, affective, 감정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지적인 요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인지까지 다 끝났니? 그럼 행동적인 의도, 그 행동을 왜 하는지, 행동의 의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야? 그 다음에 행동하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형성된 거야? 태도가 형성된 겁니다. 태도는 has been conceptualized into four main components. 컴포넌트 구성 요소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 메인 구성 요소 네 개로 뭐 될 수 있대? 개념화 될 수 있대. 개념화되다. 첫 번째, 감정적인 요소. 감정적인 요소란 좋냐, 싫냐, liking이냐, disliking이냐, 어떤 주제나 대상이 있어. 나 그거 싫어. 나 그거 좋아. 이게 뭐야? affective factor. 두 번째, 인지적인 요소. 인지적인 요소? 인지적인 요소는 이런 거야. 자, 좋아, 싫어 했어? 자, 그 다음에 왜 좋은데? 왜 싫은데? 왜냐면 내가 알기로는 나의 인지로는 그게 이렇대.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 믿음, 신뢰, 믿음. 그냥 믿음이야. 얘는 그냥 믿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그 주제에 대한 믿음. 신념 정도로 할까? 신념. 그리고 나서 그 믿음에 대한 평가까지. 그래서 나쁘대. 그다음 세 번째가 뭐야? 행동적 요소. 행동적 의도. intention, 의도. 자, 이건 뭔데? 누군가가 어떤 특정 상황에 왔어. 그지? 특정 상황에 왔을 때 누군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진술.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거야. 저렇게 행동할 거야. 행동 방식이네, 한마디로. 그치? 그게 행동적인 의도네. 마지막으로 뭐 하는 거야? 행동하는 거야, 그냥 행동. 자, 볼게. 그럼 예시를 들어서 설명할 거야. 자, 대중들의 태도. 태도 나와서 태도. 대중들의 태도 형성. 대중들의 뭘 향한? wildlife species. 나왔네, 주제. 주제 나왔네. 야생종과 야생종의 관리에 대한 대중들의 태도가 are generated. 형성이 됩니다. 만들어져요. 뭐를 근간으로? based on the interaction of those components. 아까 one 안 써도 돼. 정리하고 싶으면 쓰고. 감정적인 요소. 두 번째 인지적인 요소. 세 번째 뭐였지? 뭐였냐고. 행동적? 그래. 네 번째 행동. 내가 계속 써주는 이유는 계속 여러 번 봐야지 머릿속에 각인이 되니까 지겹도록 써주는 거야. 알겠지?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에 뭐가 필요해? 이거 중요해, 이거. 이렇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야 돼. 상호작용을 근간으로 해서 대중들의 이 주제에 대한 태도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일단 주제는 뭐요? 주제는 야생종과 야생종의 관리에 대한 얘기야. 가볼까? 그럼 주어, 그것도 놓칠까봐 주어, 동사, are generated. 자, 봅니다. Informing our attitude towards 울프, 늑대네. 그치? 늑대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형성할 때, 늑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야생종 중에서도 특히 구체적인 specific, 대상, 누구야? 늑대. 그죠? 늑대를 향한 우리 태도를 형성할 때, in ing는 뭐뭐 할 때다, 얘들아. 사람들은 strive to keep their affective components of attitude. 여기까지가 목적어예요. consistent with their cognitive component. 목적격 보어요. keep 오형식 동사요. 이렇게 다시 붙여. strive to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뜻이야. try to. 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상, 늑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형성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아까 첫 번째 뭐였지? 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 그치? 이 늑대에 대한 감정적인 부분. 그 감정적인 부분을 뭐 하는 거야? 인지적인 부분과 일치시키려고 한대. 그러니까 내가 이 늑대에 대해서 싫어. 싫어. 이렇게 했지? 그치? 그러면 그 싫어가 인지적인 요소에도 일치가 돼야 된다고. 왜 싫은데? 왜냐면 이렇게 해서 사람을 뭐 겁나 죽이니까 싫어. 이게 뭐야? 인지적인 요소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야. 서로 개별적인 게 아니라 얘는 싫은데 인지적인 요소는 오히려 반대라 yes야. 좋아. like. 이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다 연결 가능성,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상호작용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태도에 대한 감정적인 요소를 consistent with 일치시키고 일관되도록 노력합니다. 그들의 인지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와 정리해볼게요. 그러면은 감정적인 요소와 인지적인 요소가 서로 일치, 일관, 영향. 그죠? 다 이런 뜻이잖아. 서로 영향 받는다는 뜻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구나. consistent with. 얘들아, 여기 무슨 자리요? 목적격 보호 자리지. 그지? 여기 li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 목적어가 길어가지고 여기 막 li 와도 헷갈릴 수 있어. 그지? li는 안 돼. 만약에 문맥 어휘 문제로 내면 consist of 막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 consist 막 줄쳐. consistent 헷갈리지 마. for example 예를 들어. 자, 얘 들어볼게 이제. 늑대라고 했지? 나 늑대가 싫어.
이거 뭐야? 감정적인 요소야. 늑대가 싫어. 자, 왜 싫으냐고? I believe. 나 이렇게 생각하거든. They have killed people. 그 늑대 새끼들, 미안해. 늑대들,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 사람들 다 죽이고 다니잖아. 뭐야? 인지적인 신념. 내 머릿속에 있는 belief. 그래서 싫어. 이거잖아. Having people killed. 사람들이 죽도록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is of course. 나쁜 거잖아. 평가까지 내렸네. 나쁜 거라고 평가까지 내렸어. 그치? 여기 어법이라서 주어인데 얘 사역동사로 쓰였다 얘들아. 사역동사가 뭐 된 거야? 동명사 됐네. 그치? 목적격 보호 자리, 목적어 보호의 관계, 수동이요. 사람들이 죽은 거야. 얘들아, kill은 무슨 뜻이야? 죽다야? I kill you. 뭐야? 죽이다야. 능동으로 죽이다. 그치? 그러니까 목적어가 죽는 거니까 killed가 돼야지. 아니면 뭐 dead가 되던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무튼 그치? 여기 PP 형태가 와야 되니까 형용사도 와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여기 지금 감정적인 요소와 인지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뭐가 있어? 행동적인 의도. 자, 행동적인 의도는 could result from this. 이것으로부터 생겨난 행동적 의도래. 이거 봐. 이것으로부터 생겨났다잖아. 그럼 행동적인 의도도 결국에는 앞에 있는 감정적인 요소랑 인지적인 요소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비롯되다. 뭐뭐에서 비롯되다. 그치? 생겨나다. 그럼 디스가 뭔데? 아까 위에서 얘기한 거 1번. 감정적 요소. 인지적 요소. 그리고 거기에 평가까지. 이것으로부터, 이걸 바탕으로부터 늑대에 대한 감정적인 요소와 늑대에 대한 인지적인 요소와 평가까지 이것으로부터 생겨난 행동적인 의도, 상호작용이네. 이것은 is to support. 뭐 하는 거래? 야 이제 그러면은 울프 싫으니까 울프 컨트롤 프로그램을 뭐 하자? 지지하자. 그죠? 울프 이제 뭐 물리치자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컨트롤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은 뭐야? 사냥을 나가서 이제 울프를 다 없애버리는 거죠. 뭐 이런 슈팅까지, 그지? 사냥하는 거. 이게 행동인 거야. 이거는 행동. 얘는 행동. 행동을 보여주는 거고, 얘는 행동적 의도인 거고, 그지? 체크해볼게. dislike wolves, 그지? 그리고 they have killed people. 그리고 bad. 얘는 감정적 요소. 모르면 써놔. 니네가 감정적. 얘는 인지적. 얘는 인지적의 평가. 맞지? 따라오고 있어? 다시. 얘는 감정적. 얘는 인지적. 얘는 인지적의 평가. 그러면 행동적인 의도는 뭔디? 이거 to support a wolf control program. 이게 행동적 요소네. 그리고 마지막이 뭐야? 슈팅 wolf. 그지? 사냥하기.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자, in this people. 예를 들어. 어머 얘들아 미안해. 미안해. 나 지금 알았어. 쉬는 시간 준다는 걸 까먹었어. 자, 이 예시로 한 김에 할게 그냥. 자, 이 예에서는 모든 측면의 태도가 are consistent with 줄짓게 뭐뭐가 일치하다. 서로 일치한대. 자, 이런 태도의 얘들아 여기 진짜 주어는 여기야. 미안해. 여기가 주어야. 그래야 여기 R이랑 수일치 시킬 수 있으니까 미안하다. 자, 이런 태도의 모든 측면이 1, 2, 3, 4번의 모든 측면이 are consistent with 서로 일관되고 일치가 돼요. 연결되죠. 인터랙션입니다. 그죠? 같은 표현 정리해볼까? consistent, be consistent with 다 그냥 다 해볼게. 이렇게 다 같은 표현 correspond to 얘는 뭐뭐에 일치하다 혹은 상응하다.
이런 뜻이야. 그거에 상응하다. 매치도 괜찮아. 매치 위드. 얘도 일치하다. 똑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상응하고 모든 측면이 전부 다 일치해서 그래서 뭐 만들어요? Producing a negative overall attitude toward others.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야? 빈칸 추론이 되는 거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빈칸 추론으로 나오는 거야. 최종적으로 그래서 결국 어떠한 태도를 만들어요? 부정적인 태도. 어차피 감정적으로 disliking 들어갔으니까. 그쵸? 제목 써볼게요. by what 무엇에 의해서 그리고 how 어떻게 attitude가 formed 형성되는가 어떻게 형성돼요? 1, 2, 3, 4번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으로 그렇게 형성이 되죠. 이게 답이에요. 그죠? 됐습니다.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10분 쉬는 시간. 우리가 얘들아 과학적인 발견을 얘기할 때 획기적인 발견 이런 거 쓰지. breakthrough. 획기적인 발견. 근데 그 획기적인 발견의 원래 정의가 굉장히 순식간에 새롭고 뭔가 기존에 있었던 거를 확 바꾸는 이런 느낌의 단어거든요. 근데 과학의 특성상 그럴 수 없다. 사실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다. 획기적인 발견이란 과학에서의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할 때는 그 획기적이라는 진짜 의미랑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볼게요. Like the physiological discoveries of the late 19th century. 19세기 후반에 생리학의 발견처럼 19세기 후반에 생리학이 발견됐나 보죠? 그 생리학의 발견처럼 오늘날 지금 오늘날의 생물학의 획기적인 발견이네요. 그죠? 획기적인 발견. 오늘날의 생물학의 획기적인 발견. 내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이제 알 거야. 발견은 has fundamentally altered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human organism 인간의 유기체가 work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확 뿌리채 바꿔버렸대요. 다시 자 19세기 후반의 생리학의 발견처럼 오늘날에도 생물학을 발견했는데요. 그 생물학의 획기적인 발견은 인간 유기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펀더멘탈리하게 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will change 바꿀 거예요. medical practice 의료 행위가 바꿀 거예요. 의료 행위를 어떻게 펀더멘탈리하고 thoroughly하게 어때 지금 획기적인 발견이 바꿨고요. 그리고 바꿀 거예요. 기존이랑 발견으로 인해서 새로움이 생긴 거지. 기존의 방식이 다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unpredicted 하겠어요. 예기치 못한 새로운 novel, new 이런 개념인 거야. breakthrough는. 자, 의료행위도 완전 철저하고 완전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바꾼대. 떠올리는 철저하게란 뜻입니다. 동사 있고 목적어 있으니까 뒤에는 당연히 부사가 온 게 맞아요. 그죠? 목적격 보호 자리는 아니잖아요. 여기. 그럼 얘는 삼형식의 동사인 거고 1번, 2번이라고 한 거야. and 병렬 구조로. 동사 1번, 동사 2번. 하나는 현재 완료 쓴 거고요. 하나는 미래 시점으로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의 생물학의 획기적인 발견, 즉 획기적인 발견이라는 그 단어는요. 그러나 seem to imply in many people's mind,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seem to imply, 암시하고 내포하고 의미하는 것 같대. 뭘? amazing, 굉장히 놀랍고 unprecedented, 이전에 없었던 이런 뜻이야. 전례 없는. 이전에는 없었던.
전례 없는 그러한 발견. revelation 이거 뭐야? reveal. 드러냄. 발견. 을 의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머릿속에 이 획기적인 발견이란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기존이랑 다른 거, 우리가 기존에 살고 있었던 방식과는 다른 놀랍고도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그러한 발견을 우리 머릿속에 그렇게 breakthrough를 저장하고 있구나. 자, 그리고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거, 순식간에 획기적인 발견 확 뒤바꾼 거잖아. 그죠?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그리고 그것은 컴마가 있네. 이렇게 이렇게 가로, 여기 있는 대절은 앞에 있는 amazing부터 unprecedented revelation 꾸미는 관계대명사로 쓰인 겁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순식간에 모든 것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만드는 것들이래요. 그쵸? 앞에 있는 놀랍고 전례 없는 그러한 발견은 결국 모든 것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순식간에, 짧은 시간 내에 확 뒤바꾸는 거죠. 자, 근데요, 과학은요, 사실 doesn't work that way.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과학이 그렇게 순식간에 발견을 이루어지게 만드나요? 아니요. 과학은 과정의 분야예요. 과정의 학문이에요. 끊임없이 관찰하고요. 그리고 또 검증하고요. 오랜 시간 지켜봐야 나중에 그 가설이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획기적인 발견, 과학에 맨날 쓰잖아. 근데 이 획기적인 이 발견의 의미는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저장돼 있는데 정작 과학이라는 분야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데. Remember, 한번 기억해 보세요. Scientific method. 너가 first learned about back in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네가 처음에 배웠던 목적어 있냐? 없네. learn about. learned about 뒤에 목적어 없어? 배웠던 그런 과학적인 방식 기억해 보세요. 진짜로 순식간에 확 그렇게 뒤바꿨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야. 관계대명사 나왔어요. 콤마 찍고 위치, 그럼 목적어 선행사네요. 뒤에 목적어 없으니까 얘 못 간대요. 얘들아, 위에 순식간에가 되게 중요하잖아. 같은 표현 적어볼게. 순식간에 in a flash, in the blink of eye. 이런 단어들이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뜻이야. 짧은 시간 내에 탁 바뀌어지는 느낌. 그렇지만 과학은 그런 과정이 아니다.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저 그런 과학은 어떤데요? has a long and difficult process. 너무 중요하네. 이거야. 과학은요, 굉장히 길고 difficult, 어려운 과정이에요. 볼래요? observation, 관찰 있죠? hypothesis, 가설 있죠? 그리고 실험도 해야 돼요. 그리고 테스팅, 검증도 해야 돼요. 그리고 검증하다가 틀린 게 있으면 뭐 돼요? 수정도 해야 돼요. 그리고 재검증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again and again 반복해서 계속 리테스팅 해야 돼요. 그쵸? 와, 이게 어떻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이 바로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breakthrough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ur genes and chronic disease 까지 가로 닫아보세요. 뒤에는 그냥 어떤 하나의 예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유전자와, 왜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과학 속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 뭐 만성 질병 이런 걸 넣어준 거야. 자, 우리 유전자랑 그리고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갖고 있는 이 만성 질병 사이에 이 연관성에 대한 획기적인이 또 쓰였어요. 이런 획기적인 이해는 사실상 획기적인이라고 단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in just that way, 그러한 방식으로 일어난 거야. 어떤 방식으로? 과학의 방식으로. 오랜 어려운 과정을 다 겪고 나서
그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런 이해를 하게 된 거라고. 획기적인 발견이란 결국엔 따지고 보면 과학이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 그리고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방식으로 일어나는 거야. 뒤에 볼까요? 빌딩 온 뭐를 기반으로? Building on the work of scientists from decades. 수십 년, 심지어는 수세기 전으로부터의 과학자들의 그 실험과 연구를 바탕으로 Building on, 뭐뭐를 기반으로. Building on, 뭐뭐를 기반으로. 베이스드 온 이런 거 써도 되고, 그치? 자, in fact, 사실 여전히 그 과학은 지금도 그렇게 is happening, 일어나고 있어. 그렇게 발생하고 있는 거야. 어떤 성격으로? long and difficult한 과정으로. 이런 과정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야. 앞에 breakthrough가 붙어도 breakthrough understanding, breakthrough 블라블라, breakthrough가 붙은 어떤 발견이 전부 다 과학의 이런 long and difficult process가 담겨져 있는 거라고 사실은. The story, 과학의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전개됩니다. as 뭐 하느나? as the research가 processes. 계속되는 한. press on, 계속되다 라는 표현이죠. 주제. 사이언스. 얘들 안 쓸게. 미안해. 안 쓸게. 그냥 여기 체크할게. 이거 주제야. 아니 왜냐면 또 쓰면 귀찮을 것 같아서. 이거야 주제. 이거야. 이슬 사이언스로만 바꾼 건데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서 주제. 점점할게. 이거 주제.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가볼게. 자, in the US, 미국에서는요, regional styles of speech, 말이야 말. 말의 지역적인 스타일이 have always been associated with regional style of building. 건물의 지역적인 스타일과 be associated with 연결되어 있어요.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쓰는 말과 그리고 그 말을 쓰는 지역의 건물이 서로 연결돼 있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경상도 사투리 쓰고 있네. 근데 그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그 지역에는 이런 특색의 집을 지어. 여긴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있어. 전라도 사투리를 쓰고 있는 지역에는 이런 집을 지어. 뭐 이런 거. 그 말에 맞는, 그 말에 상응하는, 이게 더 맞겠다. 상응하는 그러한 건물의 지역적 특색이 있다. 리저널, 지역적인, 스피치 빌딩, 중요한 단어라서 한 번씩. 예를 들면 미드웨스턴, 미국이니까 자, 저기 중서부 지역에는 농장주택이 있대. 중서부 지역에 농장주택. 그리고 남부에는 대농장 맨션이 있대. 엄청 큰 저택이 있고.
그리고 케이프 코드 주에는 오두막이 있대. 이거 봐. 각각 지역마다 어때? 주택의 모양이 다르지. 그지? 특징이 다르지. 근데 말도 달라. 영어도 다 사투리가 있잖아, 얘들아. 그지? 다 다르겠죠? 이 모든 것들이 have their equivalent를 가지고 있대. in spoken dialect. dialect, 방언, 사투리란 뜻이야. 구어로 말해지는 사투리에 대한 그들의 상응하는 것. 미드 웨스턴의 농장 주택, 얘네가 쓰는 사투리가 있고, 그리고 대농장 저택, 남부의 대농장 저택에 사는 사람들이 쓰는 사투리가 있고, 케이프 코드에 살고 있는 오두막, 거기에 해당하는 사투리가 있고, 얘네들 모든 집 모두가 그들의 그 사투리에 맞는 상응하는 것들이다. 이해됐어? 그 집에 맞는 사투리가 있다고. 그 건축물에 맞는, 건물의 특징에 맞는 사투리가 상응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퀴발렌트가 여기서 중요한 뜻으로 쓰였겠네요. 상응하는 것. 그러니까 그 지역 모두가, 그지? 그 지역의 오두막, 뭐 저택 이런 게 모두가 그 방언, 사투리에서 상응하는 것을 가진대. 사투리에서 상응하는 것을 갖는다. 그 건축물과 사투리가 맞아떨어지는 그러한 특색을 갖고 있다고요. 자, 이러한 건물은 maybe old and genuine. 어때요? 낡고 진품일 수 있어요. 어떤 건물? 아까 말했잖아. 지역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지역 건축물. 그지? 이 건물이 그 건물이 어떻다고? 옛날부터 지어졌으니까 오래됐거나 아니면 진짜, 얘 원래 진짜 의란 뜻인데 여기서 진품. 하나도 안 건드렸다고. 하나도 손 안 댄 진품이. 만약에 100년 전에 지어졌어. 그대로 있다고 그냥. 혹은 500년 전에 지어졌어. 그거 가만히 있겠니? 다 썩어 문드러졌겠지? 그럼 뭐 해야 돼? 리모델링 해야죠. 그러면 혹은 maybe recent reproduction. 최근의 복제. 외형만 똑같이 하는 거야. 예를 들어 나무만 무조건 써야 돼. 나무. 이 지역의 지역적인 건물의 특징은 무조건 나무로 다 집지어야 돼. 통나무. 근데 통나무 얘들아 500년, 1000년 더 오래 있을 수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돼? 그 지역적인 건물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외관은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따라해야지. 외형을 복제해서 만들어야지. 근데 옛날이랑 똑같이 막 100년, 200년 된 거야? 아니야. 고쳤잖아. 인테리어 했잖아. 그러니까 최근의 복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최근의 복제는 또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토착의 방언. 처음부터 옛날부터 썼던 처음에 그 사투리가 생겼을 때부터 썼던 그 토착 방언. 토착 사투리. 그 방언보다도 꾸며진, 뭔가 덧붙여지고 바뀌거나 그랬던 사투리와 상응하는 것이래. 맞지? 이 집도 처음부터 지어진 집, 올드앤 제뉴인이 있고, 그리고 손댔거나 고쳐졌거나 뭔가 새로 리모델링된 최근의 복제집이 있는데, 이 최근의 복제집은 뭐랑 상응하는 거야? 토착 사투리 원래 100년 전에 썼던 그대로의 방언이라기보다 그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꾸며졌어. 덧붙였어. 꾸며진 그러한 사투리와 상응하는 것과 동일하다. 맞지? 서로 고쳤으니까? 그치? 어순 뒤에 악센트 생략됐어. 겹쳐가지고 똑같은 뜻이야. 방언 사투리. 꾸며진 사투리에 상응하는 것. 꾸며진 사투리란 뜻이야. 꾸며진 사투리와 상응하는 그런 리모델링된 집이다. 손댄 집이다. 박수 쳐주기. 최근의 복제집은 결국 꾸며진 방언과 상응하는 그러한 것과 동일하다. 얘들아 여기까지 할게. 똑같이 화목반도 여기까지 나갔거든. 남은 거 다음 시간에 쌤 이어서 뒤에 2개 나갈게.